안녕하세요. 기본에 충실한 농사 이야기 온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재배하시는 고추라든지 토마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이죠. 풋마른병, 청고병이라고 하는 이런 토양병, 병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같이 농사도 다 끝나고 이런 시점, 뜬금없이 이제 병 이야기가 웬 말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그 농사를 준비하는 이 시점, 그 이 대목이 할 수 있는 대책 중에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녹비 작물이라고 호밀이라든지 그 헤어리 배치를 혼합해서 이제 활용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이제 풋마른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대책이 되겠는데요. 꼭 이게 친환경 농업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 친환경 농업뿐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반 재배에서도 충분히 그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오니, 조금은 제가 간만에 이제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까지 잘 들어주시고 채널 고정 꼭 부탁드리면서 현장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풋마른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더운 날씨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풋마른병, 날이 한창 더워질 때, 장마철 지나고 날이 더워질 무렵에 뜬금없이 잎도 퍼런데 갑자기 위에 잎부터 하나 둘씩 시들시들하다가 또 밤이 되면 또 멀쩡히 살아났다가 또 다음날 또 시들시들하다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종종 보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네들이 말라 죽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물을 더 주시곤 하는데, 이런 토양 그 세균병들은 특징이 주로 이제 물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관계수를 따라서 널리 퍼지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죠? 오히려 병을 더욱더 확산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 명확한 현장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일단 얘네 같이 이제 풋마른병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엽병이라든지 흰비단병 같은 곰팡이병과는 달리 뿌리를 썩게 만들거나 뿌리와 줄기 사이를 어떻게 변하게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얘네들도 심해지면 엽병 이런 것처럼 전부 전체적인 뿌리를 상하게도 하지만, 초기에는 얘네들이 주로 이제 침입하는 경로는 그 뿌리의 그 미세한 상처, 덜 썩은 유기물이라든지 어떠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뿌리의 상처를 통해서 주로 침입을 해서 그 식물이 물을 흡수해서 그 물을 이동시키는 그 물관을 따라서 상부로 차곡차곡 이동을 하면서 그 물관 속에서 증식을 해서 그 물관을 썩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물의 흐름을 차단해서 얘네들이 시들시들 죽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낳게 하는 건데요. 얘네들을 이제 진단하는 것은 초기에는 얘네들 딱 겉으로 보면 겉부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재부, 그 뿌리와 줄기 쪽을 살짝 그 껍데기를 벗겨보면 겉부분은 퍼렇게 멀쩡한데, 줄기 단면을 절단을 해보면 그 앞서 말씀드린 물관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 물관 쪽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약간 그 황색으로 갈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정확히 진단을 하려면 얘네들을 그 절단한 것을 그 투명한 유리병에다 이걸 꽂아서 놓고 한참 기다려보면 병의 진전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금세 나올 수도 있고, 한 10분에서 한 1시간, 때로는 한 1시간 정도 후에 좀 지나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스멀스멀 하얀색의 유빛깔의 그 세균이 그 분출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걸로 이제 풋마른병 진단을 주로 하곤 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풋마른병을 현장에서 명확히 진단한다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만한 방법이 없죠. 그저 그 뽑아내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현재까지 등록된 그 치료 약제도 하나도 없고요. 물론 이제 그 적용 약제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토양 소독제, 다조멧 잎제라든지 메탐저드 맥제 등등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그 당시 병이 발병했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고, 작물이 정식하기 전 보통 4주일 전쯤 그 처리하는 소독제가 되겠는데, 얘네들 물론 효과는 좋습니다. 굉장히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토양을 전면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토양의 그 생물상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유용한 그 이로운 미생물까지도 싸그리 그 소멸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쁜 그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속수무책 당할 수도 있고, 이러한 악영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여러분들께 많이 권장하는 방식은 어쨌든 그 유기물 공급 차원에서나
뭐 손해볼 게 없는 이러한 녹비 작물을 많이 권장을 드리는데요. 제가 늘상 강조를 드리는 거죠. 뭐 농사의 기본은 토양 관리에 있고 토양 관리의 핵심은 유기물. 이러한 유기물이 갖는 엄청난 기대 효과와 더불어 현장의 품마른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책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뭐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닌 실제 10년 이상 품마른병과 녹비 작물을 연구하신 박사님 자료를 비롯해서 실제 많은 현장에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올해 한 번 이걸 사용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있는 모든 포장의 품마른병을 완전히 뭐 사라지게 하거나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눈에 띄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 강력한 치료 살균제도 통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품마른병을 뭐 저깟 풀떼기 몇 개 좀 심었기로서니 정말 효과가 좋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많은 연구에 의하면 물론 아주 정확한 아주 세밀한 작용 기작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호밀은 뭐 다른 작물에 비해서 특히 특별한 물질, 물론 모든 생물들이 자기만의 고유의 생화학 물질을 발산을 하지만 호밀은 특별히 더욱더 강력한 생화학 물질이 토양 속에서 활성화가 되어 특별한 저런 품마른병 같은 세균들을 토양 병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얘네들이 어떠한 생화학 물질들이 또 토양 속에서 이제 또 분해가 되면서 다른 식물체, 알레로파시라는 타감 작용을 하면서 다른 식물체의 생장까지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쪽으로 봤을 때는 잡초는 안 나겠지만 오히려 정식 기간이 굉장히 임박하기 때문에 심어야 할 작물까지도 조금 초기에 생육이 억제가 될 수 있고, 또 워낙에 또 얘네들은 다른 녹비 작물보다도 유기물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기물적인 효과는 좋겠지만 일시적으로 얘네들을 분해를 하면서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토양 미생물들이 작용을 하게 되고,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질소가 필요한데 그 질소를 토양 속에서 땅에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질소 결핍, 질소 기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밀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기 생육이 조금 억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호밀만 단독 사용보다는 콩과 작물, 스스로 질소를 고정하는 대표 콩과 녹비 작물인 헤어리 배치를 1대1로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는 거고요. 또한 호밀이 갖고 있는 직접적인 요인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유기물 자체의 효과는, 유기물 자체가 물론 들어가면 토양 속에서 거름이 되고 물리성을 좋게 하는 엄청난 효과도 크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쨌거나 유기물 자체로 인해서 수분 보유 능력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토양 세균병은 앞서 말씀드렸던 물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수분 제어가 원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양 세균병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체로서 유기물 사용을 통해서 추울 때는 어느 정도 토양 온도도 올라가지만 더울 때는 온도를 낮추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품마른병은 고온병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온에 대한 약간의 간접적인 효과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통기성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물리성 개선으로 인해서 상처, 뿌리의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자체 모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한두 번, 한두 해 딱 눈에 띄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품마른병을 적극 예방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올해로 이제 귀농한 지 5년차 이상 되신 유기농 토마토 농가에서 녹비 작물 이제 파종하는 영상인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올 초반에도 농사를 잘 지으셔서 굉장히 수확도 잘 하시고 전국적으로 SNS를 통해서 열심히 이제 판매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더위가 시작되면서 품마른병과 역병 이런 토양병으로 인해서 중간에 농사를 접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녹비 작물 호밀과 헤어리 배치를 권장을 해드렸고요. 물론 이제 손해볼 게 없어서 권장을 해드렸지만 들어가는 종잣대와 노동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현장 상황에 맞게 감안하셔서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녹비 작물을 활용한 품마른병 억제 대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모든 게 그러하지만 배우고 안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듯이 여러분들 현장에 맞게 잘 적용하셔서 내년도에는 활짝 웃는 농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